장례식장의 문이 삐거덕 열리는 소리가 고요한 애도 분위기를 찢었다. 검은 상복을 입은 가족들이 울음소리로 가득 찬 방 안에서 그들은 이미 그의 죽음을 받아들인 채였다. 하지만 문턱을 넘어들어선 그 남자, 민주는 살아 숨쉬는 목소리로 외쳤다. 저는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저를 죽인 거예요. 민준의 발소리가 장례식장 바닥을 울리며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불타오르는 분노와 슬픔으로 물들어 있었다. 가족들은 처음엔 환영으로 착각했지만 곧 그의 익숙한 얼굴을 알아보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먼저 무너지며 소리쳤다. 민준아, 이게 무슨... 내가 왜 여기... 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손을 떨었다. 이게 무슨 장난이야? 내 장례식인데. 하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제단 위에 놓인 자신의 유골함을 내려다보며 속삭이듯 말했다. 이게 제 유골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편견이 만든 빈 껍데기인가요? 그 순간 방 안은 충격의 파도에 휩싸였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보았다. 민주는 가족에게 죽음으로 선언된 지 1년, 그날 그는 진실을 폭로하며 돌아왔다. 그의 삶은 GLBT라는 정체성 때문에 파괴되었고 이제 그 파편을 모아 새롭게 세우려 했다. 민준의 이야기는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시작되었다. 강남의 고층 아파트에서 자란 그는 평범한 삶을 꿈꿨다. 하지만 20대 중반, 그의 마음속 깊은 비밀이 드러났다. 그는 남자를 사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깊은 감정의 물결이었다. 대학 시절 만난 태연은 그의 첫사랑이었다. 태연은 조용한 미소와 따뜻한 손길로 민준의 세계를 밝혀주었다. 그들은 캠퍼스 카페에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꿈을 공유했다. 민준아, 우리는 서로를 위해 싸울 수 있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태연의 말은 민준에게 희망의 불씨였다. 하지만 그 불씨는 곧 가족의 폭풍에 꺼질 뻔했다. 가족은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된 집안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며 가족을 통제했다. 어머니는 조용히 따랐고 여동생 수지는 아직 그 그림자 아래서 숨쉬었다. 민준이 태연과의 관계를 고백한 날 집안은 지옥이 되었다. 내가 미쳤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아버지의 고함이 메아리 쳤다. 어머니는 울며 애원했다. 민준아, 그냥 숨겨. 제발. 하지만 민준은 숨길 수 없었다. 그의 사랑은 숨통을 틔워주는 산소였다. 태연과 함께한 날들은 서울의 한강변 산책, 작은 카페에서의 속삭임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세상의 편견을 이겨내려 했다. 그러나 가족의 압박은 점점 거세졌다. 내가 이대로라면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아버지의 최후 통첩이 떨어졌다. 민주는 도망쳤다. 태연과 함께 제주도로 향한 그날 비가 쏟아졌다. 태연아,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연은 그의 손을 꼭 쥐었다. 할 수 있어. 내가 곁에 있잖아. 제주도의 푸른 바다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조용한 삶을 꾸렸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가족의 추격이 시작되었다. 아버지의 사설 탐정이 그들을 찾아냈고 이협의 편지가 도착했다. 돌아오지 않으면 태연의 가족에게까지 알리겠다. 민주는 무너졌다. 그는 태연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 태연아, 나 혼자 갈게. 너는 안전하게 살아. 태연은 울며 만류했지만 민주는 떠났다. 서울로 돌아온 민주는 가족의 집에서 다시 살았다. 하지만 그것은 감옥이었다. 아버지는 그를 감시하며 정상적인 삶을 강요했다. 소개팅, 직장, 결혼 모든 것이 짜인 인형극이었다. 민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태연과의 연락은 끊겼고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그의 속삭임은 공허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수진이 그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여동생은 충격받았지만 곧 이해의 눈빛을 보냈다. 오빠, 나도.
나도 비슷한 마음이야. 소녀를 좋아해. 수진의 고백은 민준에게 빛이었다. 그들은 비밀스러운 동맹이 되었다. 수진은 레즈비언으로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며 고통받고 있었다. 민준은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우리 함께 버티자. 세상이 변할 거야. 하지만 가족의 무지는 그들의 결속을 시험했다. 아버지는 민준을 정신과에 데려가려 했고 어머니는 약을 강요했다. 이건 병이야. 민준아, 그 말은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민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죽음을 선택했다. 아니, 가짜 죽음을. 친구의 도움으로 신분을 바꾸고 서울을 떠났다. 그는 부산의 작은 마을로 숨어들었다.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름은 준호로 작은 서점 주인으로 살았다. 책장 사이에서 그는 태연을 그리워하며 GLBT 커뮤니티의 책들을 읽었다.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 책 속 문구가 그의 위안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빈자리가 있었다. 수진과의 연락도 끊겼고 가족은 그의 사망을 공식화했다. 1년이 흘렀다. 민준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는 진실을 직면하기로 했다. 장례식 소식을 듣고 그는 서울로 향했다. 그날 장례식장은 가족의 슬픔으로 물들어 있었다. 어머니는 제단 앞에서 흐느꼈고 아버지는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수지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민준이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시간은 멈췄다. 민준, 수진의 속삭임이 먼저였다. 그는 천천히 다가갔다. 수진아, 오빠야. 살아있어. 어머니가 기절할 듯 비명을 질렀다. 아버지는 창백해지며 물러섰다. 이게 어떻게? 민준은 차분히 말했다. 저는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편견이 저를 죽이려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사랑이 저를 되살았어요. 충격의 물결이 퍼졌다. 가족들은 혼란에 빠졌다. 어머니는 그의 팔을 붙잡고 울었다.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어? 민준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말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이 저를 버릴까봐.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잘못했나? 그 질문은 가족의 첫 균열이었다. 수지는 민준을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오빠, 나도 이야기할게. 나도 소녀를 사랑해. 그 고백은 또 다른 폭탄이었다.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너까지? 하지만 이번엔 어머니가 막아섰다. 그만해. 우리 아이들을 더 아프게 하지 마. 장례식장은 이제 진짜 부활의 장이 되었다. 민준은 가족 앞에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태연과의 사랑, 제주도의 나날, 가짜 죽음의 이유. 저는 자유를 원했어요. 여러분의 사랑이 아닌 진짜 사랑을. 가족은 처음으로 그의 고통을 들었다. 아버지는 과거의 실수를 떠올렸다. 자신의 청년 시절 비슷한 비밀을 숨긴 적이 있었다.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마음을 느꼈어. 하지만 세상이 용납하지 않아서 포기했지. 그 고백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는 민준과 수진을 번갈아 안으며 말했다. 미안해. 우리가 몰랐어. 하지만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장례식 후 가족은 분열되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이건 가족의 치욕이라고 중얼거렸다. 민준은 수진과 함께 어머니를 설득했다. 엄마, 우리를 받아들여 주세요.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가 변할게. 그 변화는 작은 파문이었다. 민준은 태연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는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온 후 옛 친구를 통해 태연의 소식을 들었다. 태연은 이제 GLBT 권익단체에서 일하며 서울의 작은 사무실을 운영했다. 태연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민준의 마음은 떨렸다. 태연과의 재회는 우연이었다. 한강공원에서 민준은 그의 뒷모습을 보았다. 태연은 책을 읽으며 앉아 있었다. 태연아, 민준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렸다. 태연이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민준. 내가. 살아.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태연아. 내가 사라져서 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매일 내 생각했어. 그날 그들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태현의 고독, 민준의 고통.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태연의 말은 희망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갈등이 싹 텄다. 수진의 학교 생활이 악화되었다. 그녀의 정체성이 소문나며 친구들의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키어 새끼. 복도에서 들려오는 욕설에 수진은 울었다. 민주는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에 나섰다. 제 동생을 건드리지 마세요. 그녀는 당신들처럼 소중한 사람이에요. 교사들은 당황했지만 변화의 물결이 일었다. 태연의 단체가 도움을 주었다. 그들은 워크숍을 열어 학교의 GLBT 인식을 교육했다.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 태연의 강연은 학생들을 사로잡았다. 가족 내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아버지는 민준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을 나갔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집은 정상으로 돌아와. 그의 말은 상처였다. 어머니는 혼자서 버텼다. 민준아, 수진아, 엄마가 지킬게. 민준과 수진은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며 서로를 지탱했다. 민준은 태연과 다시 연애를 시작했다. 그들의 데이트는 서울의 거리를 누비며 작은 카페에서 속삭이는 시간이었다. 태연아, 내가 있어서 살아. 하지만 아버지의 부재는 그림자였다. 클라이맥스가 다가왔다. 아버지의 생일 파티에서 모든 것이 터졌다. 민준은 태연을 데리고 왔다. 수진은 자신의 여자친구, 은지를 소개했다. 아빠, 이게 우리 가족이야. 아버지는 분노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생일에.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하지만 어머니가 쫓아갔다. 여보, 우리 아이들을 봐. 그들이 행복해. 밤새 대화가 이어졌다. 아버지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털어놓았다. 나도 남자를 좋아했어. 하지만 아버지 때문에 포기했지. 그 후회로 너희를 통제한 거야. 그 고백은 가족을 재결합시켰다. 아버지는 돌아왔다. 미안하다, 민준아. 수진아. 그의 포옹은 따뜻했다. 가족은 함께 상담을 받으며 치유의 길을 걸었다. 민준과 태연은 결혼을 꿈꾸었다. 한국의 법이 변하는 시대, 그들은 희망을 품었다. 수진과 은지는 학교에서 동아리를 만들었다. GLBT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그들의 미소는 밝았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민준의 서점에서 그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부활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여정을 기록했다. 태연은 출판을 도왔다. 가족은 모여 그 책을 읽었다. 이게 우리 이야기야. 어머니의 말에 모두가 웃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편견의 장벽은 무너졌고 사랑의 다리는 놓였다.